하나와 두산이 손잡고 KF-21 엔진을 생산했다. KF-21 엔진. 놀라운 기술 공개. 한국 기술. 지휘의 치명타이며 국산 엔진 KF-21. 모든 기록 경신. 속보. 항공엔진 독립 도전. 공중전력 강화 전투기 수출길 연다. 한국이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 개발에 나섰다.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던 과거를 넘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엔진을 보유하기 위해서다. 항공엔진 독립은 전력 강화 차원뿐 아니라 엔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이뤄내야 하는 목표다. 15000LBF 파운드포스 급 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겠습니다. 조용진 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의 이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엔진 중에서도 가장 개발하기 어렵다는 항공기 엔진 국산화 계획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LBF는 엔진 출력 단위로 15000LBF급 엔진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수준의 엔진이다. 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된 14770LBF급 엔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자체 전투기를 보유한 일본과 인도 등도 자체 엔진 개발에 실패했다. 일각에서 엔진 국산화 성공이 쉽지 않다. 수많은 나라들이 포기한 사업이다. 차라리 엔진을 사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등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앞둔 지난 1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 창원 1사업장 항공엔진 생산시설을 방문했다. 국가보안시설 특성상 꼼꼼한 사전 보안 절차를 거친 후에 입장할 수 있었다. 창원 1사업장에서는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엔진을 포함해 무인기, 헬기용 엔진, 함정용 엔진 등 다양한 엔진이 만들어진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 발사체 엔진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하나에어로 엔진 조립센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GE, 롤스로이스 등 OEM을 쓰면서 기술 면허를 받아 생산하거나 독자 개발한 엔진을 생산하는 형태다. 다만 엔진 부품 대부분은 OEM 키트로 받아 생산하고 있다. 이승두 창원 1사업장 생산 담당은 일부 부품을 국산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라는 게 적지 않다며 가격 베이스로 보면 36%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나에어로 로비에는 국산화한 부품 42종이 전시돼 있었다. 해당 부품들과 엔진의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 엔진의 주요 골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품 상당수가 국산화한 부품이었다. 일례로 FA50의 경우 국산화 부품 수량이 42종이다. 부품 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가격 기준 국산화율은 40%에 육박한다는 것이 하나에어로 측 설명이다. 하나에어로 관계자는 고부가 가치 부품을 우선적으로 국산화하려다 보니 가짓수는 적더라도 전체 엔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부연했다. 엔진 조립 작업장에선 작업 중인 인력을 볼 수 있었다. 작업 모두 최첨단 기계로 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이승두 생산 담당은 엔진 조립은 전부 다 손으로 한다며 특수 공구와 사람들의 손끝 기술로 다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이승두 생산 담당은 이 엔진이 하나 브랜드의 엔진이라며 자신있게 소개했다. 함대함 해성, 함대지 해룡에 장착되는 1000파운드짜리 터보젯 엔진을 두고 한 말이다. 하나에어로는 이러한 독자 엔진만 누적 1800대 정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의 주인공 1만 번째 엔진인 F404 엔진은 시운전실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출고 전 최종 연소 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전기 조립 생산하는 모든 가스터빈은 최종적으로 이 작업장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곳에서는 엔진을 시험대에 거치해서 각종 기능을 최종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출력 마력이 나오는지 계산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중에 매달린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엔진 뒤쪽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져 나왔다.
자세히 보면 사과 모양으로 나가는 기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소닉붐도 관찰할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F-404 엔진은 출고 후 공군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에 장착된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보통 시운전을 한 번 할 때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탈거해 조립장으로 보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엔진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1980년 공군 F4 전투기 1호기 엔진 J719 엔진 생산했다. 최근에는 KF-16에 탑재됐던 F100 엔진,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 엔진까지 45년 동안 1만 대의 엔진을 생산했다. 2032년까지 260여 개의 엔진을 생산하는 것이 한화에어로의 목표다. 김경원 사업장장은 사람은 무언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된다며 한화에어로도 엔진 1만 대면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달인의 경지에 오른 회사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성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 응원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미래에 도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점령하라. 성층권 드론 전쟁 뜨겁다. 성층권은 고도 10에서 50km 위 하늘을 일컫는다. 이 구간은 낮은 온도와 방사선 등의 이유로 민간 여객기가 다니기에 부적합하다. 이곳을 상업 비행한 민간 여객기는 초음속 비행기 콩코드가 유일할 정도로 성층권은 인류 관심밖의 공간이었다. 29일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성층권이 지상 감시, 통신 중계 등에 활용되는 드론 운용의 최적지로 꼽혀 미래 산업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 유럽, 미국, 일본이 이 분야에서 앞선 가운데 한국도 성층권 태양광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층권 드론은 기존 위성 중심 관측 체계를 보완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로 꼽힌다. 기존 위성보다 제작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필요할 때 바로 띄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 유럽 에어버스, 미국 보잉, 일본 소프트뱅크 등 해외 주요 기업이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 성층권 드론의 비행 고도는 통상 18km 이상이다. 이 구간의 공기 밀도는 지상의 15분의 1, 공기 압력은 20분의 1에 불과해 적은 에너지로 더 빨리, 더 멀리 날 수 있다. 바람도 약하고 공기의 상하 이동도 덜해 날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드론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는 것도 가능하다. 구름이 없기 때문에 날개에 패널을 부착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다. 성능에 따라 수개월간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층권 드론은 장기간 쓸 수 있는 위성의 특성을 겸해 고고도 유사위성이라고도 불린다. 성층권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지역을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다. 지구를 계속 돌면서 비행하는 위성 일기는 스펙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같은 장소를 하루 2차례 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성층권 드론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육해상 감시와 대기질 측정에 유용하다. 베타 적경제 수역 감시와 산불, 태풍 등 기상 관측에 이용할 수 있다. 군 정찰기에 의존하던 오존층 측정은 물론 직접 감시 정찰 임무까지 수행한다. 통신 위성과 지상국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 능력을 높여주는 기능도 한다. 우주와 지상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제작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위성엔 최소 수백억 원이 들어가지만 드론은 수십억 원 수준이다. 성층권 드론은 가벼우면서도 날개는 길어야 한다. 공기 밀도가 낮은 성층권에서 저속으로 날기에 충분한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동체 소재는 가볍고 강한 탄소 섬유를 쓴다. 이 분야에선 에어버스가 개발한 제퍼S가 가장 앞서 있다. 날개 길이 25m, 무게 62kg, 장비 탑재 용량 5kg인 제퍼S는 2022년 64일 연속 나라 세계 최장 비행 기록을 썼다. 에어버스는 제퍼S를 내년에 상업용으로 서비스한다는 목표로 성층권 드론 전문 자회사 알토앱스를 설립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미국 방산기업 에어로바이런먼트가 2017년 합작해 세운 헵스모바일은 성글라인더라는 성층권 드론을 개발했다. 날개 길이 78m, 총중량 1T, 장비 탑재 용량 68kg에 달한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성층권에서 4세대 LTE 통신 중계를 시연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상 반경 100km 구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스는 성층권 드론 PHSAS-35를 개발했다. 날개 길이가 35m, 총중량 150kg, 장비 탑재 용량은 15kg이다. 2020년 초도 비행을 했고 지난해 고도 20km 성층권에서 24시간 비행에 성공했다. 독일 DLR이 개발한 성층권 드론 해발판은 날개 길이 27m, 총중량 136kg, 장비 탑재 용량 5kg이다. 지난해 설계를 마쳤다. 중국 항공공업 집단유 항공사는 모닝스타 50을 개발했다. 날개 길이는 50m로 알려졌지만 총중량과 장비 탑재 용량은 알려진 바 없다. 2022년 26분간 초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EAV-3가 대표적이다. 날개 20m, 총중량 66kg, 장비 탑재 용량 3kg 스펙이다. 2015년 고도 14.1km에서 국내 무인기 최초로 성층권을 비행했고 다음해 18km까지 올랐다. 2020년에는 53시간 연속 비행 및 22km 비행에 성공했다. 한국은 후속 모델인 EAV-4를 다음 달 중순께 시험 비행한다.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기존 53시간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고 임무 장비 탑재 능력도 20kg으로 높인다. 운용거리는 500km로 확대하고 영상 해상도를 저해상도에서 서브미터급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날개 길이는 30m로 늘려 대형화를 추진한다. 내년에 개발을 마치고 2026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퓨처는 성층권 드론 산업 규모가 2022년 31억 달러에서 2032년 84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광평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 설계 프로그램장은 성층권이 새로운 우주항공산업의 장으로 활짝 열릴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